여기서 세 번째 거죠? 안녕하세요. 평화교사 이정분입니다. 우리가 평화교육 1가부터 10가까지 내 마음속에 평화의 방벽 튼튼하고 높게 다리를 세우셨죠? 네. 우리 오늘 배우는 11과 준법정신과 평화의 법도 평화의 인성으로서 우리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제목 11과부터 시작해서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11과 준법 정신과 평화의 법. 11과 준법 정신과 평화의 법. 이 아이들의 사진의 이 모습을 보면 교사님들은 어떠한 생각들이 나나요? 저는 어려서 우리 마을에 제일 넓은 마당이 있었어요. 그 마당에서 소꿉놀이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오징어 그림 그려놓고 사방치기 한 생각나시죠? 네. 그것도 많이 하고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아프리카의 부족의 문화를 연구하는 한 인류학자가 있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저기 보이는 나무까지 1등으로 달리는 사람에게는 내가 선물을 줄게 하고 시합을 시켰죠. 그 선물은 이 아이들이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아주 맛있고 귀한 과자로 가득 찬 바구니였어요. 이 아이들이 1등으로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열심히 필사적으로 달려야 되겠죠?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더라고요. 그게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나란히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답이 틀리죠? 그래서 함께 그 목표 지점까지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바구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함께 나눠 먹었죠. 이 인류학자는 얘네들아 1등으로 달려와서 이 바구니를 혼자 독차지하면 좋지 않았겠어? 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이들은 다 함께 우분투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우분투는 남아프리카의 반터로서 당신이 있어 내가 있습니다 라는 인사말이었어요. 한 아이는 이 과자를 나 혼자 다 독차지하면 다른 친구들은 슬퍼할 텐데 어떻게 나 혼자 행복할 수 있었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탐구하기 첫 번째 준법 정신인데요. 이 준법 정신은 법의 근간으로서 법을 잘 지키는 정신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배우는 법에 대해서 법의 역할과 법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법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여기 엄기표 교사님 계셨으면 엄기표 교사님 언제 무인도로 가셨어요? 하려고 했었어요. 이렇게 계셨을 적에는 너무나 헬섬하고 깔끔하신데 무인도에 가셨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골이 말이죠. 엄기표 교사님이 이 무인도에서 혼자 살고 계시다면 지켜야 할 규칙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필요하지 않죠. 하지만 여친이 나 오빠도 보고 싶고 무인도 생활도 함께 하고 싶은데 같이 살면 안 될까? 둘이 이렇게 함께 살다 보면 서로 상호간에 지켜야 할 규칙이 필요하겠죠. 네. 우리 인류는 채집 생활에서부터 시작하여 농경 사회를 이루면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았어요. 농사를 짓다 보면 과잉 생산물과 재산 소유욕으로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과 분쟁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더 이게 확산이 되어 전쟁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또 더 많이 살면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 안에서 살다 보면 갈등과 분쟁, 더더욱 많은 지켜야 될 법들이 또 생기겠죠. 그래서 법의 역할은 첫 번째,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하고, 두 번째는 사회 질서 유지입니다. 법은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확립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약속이며 최소한의 도덕인 것입니다. 두 번째, 법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법은 구속력이 있어서 관습, 양심, 도덕과는 좀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법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이지만 도덕의 목적은 선의의 실현이에요. 법의 기율 대상은 행위의 결과이지만 도덕은 양심의 도기가 됩니다. 앞집에 내가 원하는 자동차가 아주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 차를 소유할 수가 없는데 저 차를 오늘 밤에 내가 끌고 와서 내 차를 만들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내가 뭔가 좀 양심적으로 편치 않지요? 하지만 진짜 행위적으로 그 차를 끌고 와서 내 차를 만들어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나는 법의 조치를 받겠죠? 법의 준수 근거는 강제성이 있지만 도덕은 자율성이 있어요. 법을 위반할 적에는 국가의 처벌을 받지만 도덕은 사회적 비난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죠. 법이 있으되 법을 지켜야 하는 시민이 그 주체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이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준법 정신을 우리가 잘 갖추어야 되겠죠. 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건데요. 옛날에 영국 과거에 윈스턴 처칠 그분이 어느 날 한 일이 있어서 운전기사에게 급히 차를 몰라고 지시를 했어요. 교통경찰관이 차를 딱 세웠죠. 운전자는 크게 소리를 쳤어요. 처칠 수상 각각해서 타고 계시오. 하지만 그 경찰관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으니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처칠 수상도 사람인지라 그 소리를 듣고서 언짢은 목소리로 이봐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경찰관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굴 모습은 우리 수상각과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교통법규를 어기는 이 모습은 우리 수상각과와 비슷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결국 이 수상은 자기 집무실에 돌아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교통경찰관이 너무 대견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청장을 불러서 교통경찰관을 퇴진시키라 지시를 합니다. 하지만 그 경찰청장도 단칼에 좀 깔짝르긴 했는데요. 가속 차량을 단속하였다고 경찰관을 퇴진시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결국 처칠 수상의 지시한 대로 모든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원리 원칙대로 잘 근무하고 있는 부하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흡족하여 웃음을 지었죠. 감각이 두 번째인데요. 평화의 시민입니다. 평화의 시민은 평화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평화의 가치관이 내면화되어 있고 걸어다니는 평화의 법으로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우리 그런 말도 하죠. 또
그런 말을 또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화의 시민이 되려면 이 안에 평화의 인성이 그 내면의 가치관으로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요. 평화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만들기 위해 바탕이 되는 가치관과 그 내면의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평화교육 1과서부터 10과까지 배운 내용이 평화 인성이었죠. 거의. 네, 오늘 배우는 이 11과까지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함께 불러볼까요? 네. 조화, 다양성, 상생, 질서, 감사, 배려, 희생, 유산보호정신, 준법정신, 예의, 용서, 사랑. 네, 이 사랑까지 다 내면에 이 가치관이 성립된 사람을 평화의 시민이고 걸어다니는 평화의 법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평화의 인성이 갖추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평화의 이 인성은 우리 인류 세계의 질서가 무너진 가장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했죠? 욕심. 네, 그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성이 회복되는 건 회복이 된다는 것은 인류 세계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과 연결이 되어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시민은 또 왜 필요하고 평화의 시민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평화의 시민은 평화의 사자가 되어서 각종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주체가 되며 평화 시민은 각국의 지도자와 또 국민들에게 전쟁 종식과 평화를 촉구할 수 있고 세상의 평화 문화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평화의 시민을 어떻게 또 양성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이거 했어. 여기. 어떻게 양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학과 과학을 체계적으로 배우듯이 평화 교육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성장하여서 왜 전쟁을 종식시켜야 하는 이유와 평화가 왜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나라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또 선출하고 지역의 지도자들을 선출할 때 평화의 가치관이 완화된 사람들을 선출하겠죠. 이렇게 평화 문화가 세계에 전파가 될 때 이 지구촌에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탐구하기 시작인데요. DPCW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DPCW는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 선언문이에요. 지구촌의 전쟁과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 발표한 평화 국제 법안이에요. 법을 법제화한다는 것이죠. 평화를 법으로 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DPCW는 왜 필요할까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7천만 명이라는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 국제사회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1945년도에 유엔을 창설하였어요. 유엔의 창설은
창설의 목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질서 유지였죠. 유엔이 창설이 되면서 지구촌의 많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였지만 우리 지구촌은 어땠나요? 계속 전쟁과 테러는 계속 되었어요. 오늘날 핵무기를 한 번 더 살펴볼까요? 각 나라에서는 이 핵무기에 너무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핵무기를 만들 수는 없지만 몇몇 나라가 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진짜 수천 기에 이른다고 해요. 많은 이 수천 기에 이르는 핵무기는 지구촌을 몇 번 파괴하고도 남을 만큼 가는 양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DPCW가 필요한 것이죠. 그 이유는 현재 이 국제법으로는 전쟁 종식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DPCW는 어떤 법안일까요? DPCW는 10조 38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조에서 5항까지는 분쟁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6조에서 7조는 분쟁이 일어났을 때 중재하고 해결할 수가 있어요. 8조에서 10조까지는 지속 가능한 평화 문화를 전파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요. 9조는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명시해 놓았는데요. 전쟁의 80%가 종교의 갈등으로 일어나기에 9조에 종교를 명시해 놓았던 것이죠. 10조는 지속 가능하게 평화 문화를 전파할 수 있도록 아주 국제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DPCW를 어떻게 실천하고 그 과정은 또 어떤지 살펴볼까요? 레지슬레이터 전 세계 그러니까 세계인의 레지슬레이터 기스는 특정 계층의 노력과 이 제도만으로는 우리가 평화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앞장을 섰고요. HWPL에서 구상한 이 평화 국제법인 DPCW를 지지 서명 운동 벌이고 있습니다. 레지슬레이터 기스는 이 평화 국제법을 수립하고 각종의 수많은 이 분쟁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상향식 접근 방식인 시민사회가 주축이 된 청년과 여성들이 한 목소리로 평화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어요. 이 DPCW의 구속력 있는 이 국제법을 유엔 총회 결의안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제11과 준법정신과 평화의 법의 결론인데요. 준법정신은 법을 잘 지키려는 노력과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화 시민은 평화의 인성으로 변화된 사람이 곧 걸어다니는 평화의 법으로서 그 주체가 우리가 먼저 앞장을 서야 되죠. DPCW는 지금 현재 이 국제법으로는 전쟁을 종식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을 안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